자, 시작해 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원자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뭐 할 거냐면 그 원자의 구조에서 러더퍼드에서 보어로 넘어가면서 보어의 수소원자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다 그랬어.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보어의 수소원자 스펙트럼은 니네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화학에도 들어있고 물리학에도 들어있어. 그래서 이거는 하나를 제대로 해놓으면 내가 이제 이번 시간에 그냥 화학하고 물리학하고 공통 통틀어서 우리 문화집중반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해줄게. 그럼 한번 해봅시다. 보어의 수소원자 스펙트럼이야. 자, 보어의 원자의 모델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니? 기억나냐?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있다 그랬어. 기억나? 우리가 이제 이 보어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스승님이 있었다 그랬죠? 러더퍼드. 이거 잠깐 리뷰를 좀 합시다. 내신 문제에서 가끔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서술하시오라고 나오는 문제가 러더퍼드의 모델의 단점, 단점이라고 한계점, 이거에 대해서 보어가 지적한 부분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보어가 그걸 갖다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서술하라는 문제가 나와. 러더퍼드는 무슨 실험을 했더니 알파선 산란 실험을 했죠. 알파선이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는 헬륨 원자핵이라 그랬어. 그걸 막 금박에다 쏴줬더니 얘네들이 가다가 좀 휠 줄 알았는데 그냥 다 직진하더라는 거야. 그 얘기는 속이 텅 비어있다는 걸 알아낸 거지. 그리고 일부 튕겨나오더라는 거지. 안에 플러스 성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정반대로 튀어나가더라는 거지. 안에 질량이 굉장히 큰 놈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는 원자 모델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운데에 굉장히 작은 질량이 큰 그런 원자핵이 들어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원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안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야. 그런데 보어가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실험을 했더니 수소원자 스펙트럼을 찍었죠. 스펙트럼을 찍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는 거야. 스펙트럼을 찍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는 것이지.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선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하겠지만 어떻게 돼요? 선 스펙트럼을 봤을 때 이렇게 간격이 넓어지는 쪽이 에너지가 작죠. 간격이 좁아지는 쪽이 에너지가 큽니다. 이렇게 된다. 요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HF 이렇게도 나타내고요. H는 람다분의 C 이렇게도 나타내죠. 이건 유명한 공식이야.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F가 프리퀀시라 그래서 진동수라 그래. 람다라 그래서 얘는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하고 진동수가 비례하지 그 다음 파장하고는 반비례하지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큰 쪽이 진동수가 당연 크겠지. 이쪽이 진동수가 작을 것이고 람다는 어떻게 돼요? 짧죠. 람다는 어떻게 돼? 길죠. 이런 관계를 좀 알아두면 좋겠어. 이게 수소원자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뭐가 나왔어?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는 것이지. 앞부분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줬죠. 선 스펙트럼 뭐라 그랬지? 불연속이라 그랬어.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이더라. 불연속. 이거 다시 얘기하면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양자역학이라는 용어를 배울 것인데 양자역학에서 양자화라는 의미가 불연속의 의미다. 띄엄띄엄 되어 있다 에너지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보어의 원자 구조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 한계점은 뭐라 그랬니? 원운동이라 그랬잖아. 원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인 구심력 때문에 원운동을 한다 그랬죠. 기억나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원운동 보여줬잖아. 이렇게. 기억나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이 줄을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원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이 있기 때문에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구심력에
핵심이 플러스 마이너스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끌어당기니까 안으로 돌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으로 기어 들어가겠지. 그래서 얘가 빙글빙글 원운동을 하면서 빙글빙글 기어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다 결국은 붙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원자들이 원자에게 전자가 붙은 애들이 없더라는 거야. 이 원리라면 원운동을 했다 그러면 이게 안으로 기어 들어가 갖고 붙어야 되는데 그런 원자들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맞다면 여기서 일정하게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졌으니까 방출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매번 일정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일정하게 방출할 것이니 이 결과물이 어떻게 돼야 돼?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이게 아주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일정하게. 그런데 이 연속이 아니더라는 거야. 어떻게 나오더라? 불연속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어가 모델을 다시 제안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준이란 말이 니네들한테는 좀 어려운데 니네 게임 레벨 할 때 레벨하고 같은 의미야. 급이야, 급. 이렇게. 에너지 레벨 이렇게. 에너지 급.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 급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걔네들은 전부 다 핵으로 떨어지려고 노력을 해. 떨어지면서 그 차이값만큼을 뒤수로 방출하는 거야. 그 간격들이 다 일정하게 다르더라는 거야. 그걸 우리는 불연속이다 또는 그게 나타나면 선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너네들한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 거기에서만 원운동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딱 라인이 정해져 있어. 에너지 준위가. 거기에만 존재하는 거야.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딱딱딱 정해져 있더라는 거지. 선생님이 암벽 등반 같은 걸로 예를 많이 들어요. 니네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 봐봐. 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보면 돌불이 조금만 이렇게 뾰족 나온 것만 있어도 거기다 발꿈치 대고 이렇게 쉬고 있잖아. 그런 에너지 준위들이 있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깎아지르는 절벽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잖아. 잡을 데가 없잖아. 그런 것처럼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라인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더라는 거지. 우린 그걸 양자화되어 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니네 뭘로 표현이 되냐? 주기율표에서 주기로 표현이 돼서 첫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세 번째 껍데기. 우리 화학에서는 뭐라 그래? K 껍질, L 껍질, M 껍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이런 애들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사이에는 어떻게 있어? 비어 있어. 그 사이는 비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연속적일 수 없는 거야. 3에서 1로 떨어지고 4에서 1로 떨어지고 2에서 1로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 에너지를 계산을 할 것이다. 그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보어의 수소원자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어의 모델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렇게 그려줬었잖아. 국제원자력기구 얘기했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 마크가 이렇게 생겼다고 본 적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자기 궤도를 돌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그 궤도가 특정한 궤도인 거야. 에너지 준위가 딱딱딱 있는. 이걸 갖다가 이제 2차원으로 그리게 되면 핵이 가운데 센터에 있고 이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뭐라 그랬니 이거? 에너지 준위라 그랬지. 위로 올라가면 점점 에너지 준위는 높아지지만 간격은 점점 좁아진다 했죠. 간격은 점점 좁아진다 했어. 이렇게 되더라. 막 그려보자. 이렇게. 우린 얘를 갖다가 뭐야? 수소 원자의 에너지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실제 모형은 이렇게 생기지 원자 모형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그랬어. 실제 원자 모형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핵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껍데기가 되게 가까이 붙어 있다고. 두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멀다고요. 세 번째 껍데기 더 많이. n의 제곱꼴로 이렇게 멀어지더라는 것이지. 근데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 첫 번째가 간격이 제일 커. 위로 올라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더라. 그래서 에너지 레벨은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세 번째 껍데기.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이 수원자 스펙트럼 실험한다는 건 방전관에다가 얘를 방전을 시키는 거거든. 엄청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여기 이제 전자들이 다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얘네들이 전부 다 1로만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네들이 2로만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얘네들이
3으로만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는 것이지. 이렇게 된 거야. 우린 얘네들을 규명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어의 수소원자 스펙트럼이다.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거가, 우린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이 계산하기 편한 게 수소는 이 에너지 레벨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되게 편하다. 헬륨부터만 가도 되게 복잡해져요. 스플릿이 나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다 달라진다. 그거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수소원자까지는 할 수 있다. 그것만 유일하게 제대로 깔끔하게 풀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이쪽에다가 확대를 좀 해볼 것이야. 쟤를 갖다가 좀 넓혀 봅시다. 저 간격을. 그래서 어떻게 넓힐 거냐면, 자, 첫 번째 껍데기를 여기다 이렇게 그릴 것이야. 두 번째 껍데기를 여기다 이렇게 그릴 것입니다. 세 번째 껍데기를 한 이쯤 그릴 거야. 네 번째 껍데기는 한 이쯤 그릴 거예요. 다섯 번째 껍데기 한 이쯤 되겠지. 여섯 번째 이렇게 이제 갈수록 완벽하게 이제 이렇게 붙어요. 점점. 거의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까지 간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첫 번째 껍데기를 우리는 n 첫 번째 1, 주향자수 n2, n3, n4 이렇게 할 것이야. 그래갖고 어디까지 간다? 무한대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핵은 어디 있거냐? 이쪽에 있는 거야. 여기에 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핵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껍데기에 수소는 전자가 다 있어. 그런데 여기다 갑자기 에너지를 팡 준 거야. 줬을 때 얘네들이 후두두둑 위로 다 올라가겠지.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어지럽잖아. 내려와야지. 근데 내려올 때 1로만 내려오는 애들이 있고 2로만 내려오는 애들이 있고 3으로만 내려오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애들 한번 그려보자는 거지. 1로만 떨어지는 애들이 어떤 애가 있냐면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지는 애가 있고, 무한대 마이너스 1에서 1로 떨어지는 애가 있고, 무한대 마이너스 2에서 1로 떨어지는 애가 있고, 무한대 마이너스 뭐 100에서 1로 떨어지는 애도 있겠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있는 것만 좀 선생님이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떨어지더라. 전부 뭘로 떨어졌어? 1로 떨어졌죠. 우린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라이먼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간격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어떻게 나타낸다? 아까 위에 썼었죠? HF. 어떻게 나타낸다? 람다분의 C더라.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 이 간격이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격이 크면 진동수가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라이먼 계열이고 간격이 크다 보니까 어떤 계열이야? 자외선 계열이더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무조건 어디로만 떨어지는 애야? N1로만 떨어지는 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어디든 상관없어. 1보다 높은 데서 무조건 1로 떨어지는 애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라이먼 계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떨어지는 애를 뭐라 그래? 발머 계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는 2로만 떨어지는 거야. 2로만 떨어지는 거죠. 2로만, 2로, 2로, 2로 이렇게 떨어진다. 우린 얘를 갖다 뭐라 한다? 발머 계열이라고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발머 계열은 뭐예요? 가시광선 영역이야. 니네 가시광선 보니?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눈으로 보는 색깔이잖아. 약 한 40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 정도 되는 되게 좁은 영역이긴 한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떨어지는 애. 3으로 떨어지는 애. 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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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으로 이렇게 떨어져. 얘를 갖다가 우리는 파션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디로 떨어진다? N2로 떨어지는 거. 얘 같은 경우는 어디로 떨어지는 거? N3으로 떨어지는 거. 이렇게 되죠. 물론 여기에 N4로 떨어지는 애도 있어. N5로 떨어지는 애도 있어. 얘를 갖다가 브래켓 계열이라고 그러고, 얘를 갖다 훈트 계열이라고 하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적어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션 계열. 그래서 라이먼 계열은 무조건 1로만 떨어지는 거, 발머 계열은 2로만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파션 계열은 3으로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바닥 기준이다. 가장 안정한 대로 떨어지는 기준이 이렇게 이름이 정해지는 거고, 얘네들의 에너지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야. 이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지냐면 에너지식이 이런 식으로 준다고. 마이너스 n제곱에 1312 단위가 킬로줄 퍼 몰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이거는 시험 문제마다 주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가 없다. 니네들한테 그리고 이 1312라는 값도 뭘로 주어진다? K값으로 일반화시켜서 상수로 주어져요. 그래서 n제곱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로 물리학 1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 n값이 얼마로 주어지냐면 똑같이 마이너스 n제곱에 13.6 얘는 전기로 나와요. 전위차 일렉트론 볼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312 킬로줄 퍼 몰하고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 그게 13.6 일렉트론 볼트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다. 이건 화학에서 이건 물리에서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다. 단 단위가 다른 거야. 일렉트론 볼트하고 킬로줄 퍼 몰하고 이렇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물리학에서도 똑같이 이게 다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요걸 갖다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선생님 발머 계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아까 얘기했던 수소원자 스펙트럼하고 이걸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걸 갖다 이쪽으로 끄집어내보자. 자, 발머 계열 주변에 이제 이걸 갖다 찍어봤더니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선 스펙트럼이 결과물이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나오더라. 자, 여기에 첫 번째 이게 A라고 해볼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걸 B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C라고 해볼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걸 여기를 D라고 해볼까? 한번 표시를 이렇게 해보자. 쟤네들이 어디에 표시될 거냐는 얘기야. 일단은 발머 계열 보면 아까 가시광선이라 그랬죠? 그냥 쉽게 얘기해 봅시다. 팔주노초 파남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저게 실제로 많을 것 같지만 5개, 6개 정도밖에 선 스펙트럼이 안 나타납니다. 여기 발머 계열에서는 그 중에서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 이걸 쉽게 얘기해서 얘를 빨강색이라고 그러고 얘를 주황색이라고 하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간격이 커지잖아.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니네 빨간색보다 보라색이 에너지가 더 크잖아. 그 정도는 알지.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찍으면 어디에 나타난다? 빨간색이 여기에 나타나요. 빨간색 라인이 여기서 나타나. 선생님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외웠어. 656 나노미터야. 그 다음에 주황색이 한 이쯤 나타납니다. 선생님이 색깔이 없어서 이 색깔로 쓸게. 주황색이 이쯤 나타난다고. 그래서 얘는 484 나노미터야. 그 뒤로 이제 색깔들이 조금 좀 촘촘하게 붙는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붙게 된다. 그래서 색깔로 나타나는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요? 발머 계열이라고 한다. 가시광선 영역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되는 게 얘가 A라는 거죠. 얘가 B전이라는 것이지.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촘촘한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랬어. 그래놓고 여기에 라인이 하나 띡 하고 나타나겠지. 이게 212나노미터인가 그럴 거야. 뭐 정확한 수치는 정확하진 않은데 이쯤 돼요. 200나노미터 정도 된다. 얘는 그럼 누굴까? 그럼 이쪽에도 뭔가 누군가 하나 와야 되겠지. 이쪽도 누가 하나 와요. 여기는 막 촘촘히 이렇게 있겠지. 여기에 얘가 D고 얘가 C일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랬어요. 촘촘한 쪽, 이쪽이 듬성듬성한 쪽, 이쪽으로 갈수록 듬성듬성하잖아. 여기 점점 듬성듬성해지겠지. 에너지가 작은 쪽이야. F가 작죠. 얘는 F가 크죠. 람다가 짧지. 얘는 람다가 길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관계식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너네들이. 됐니? 자, 그래서 쟤 왜 안 따라오냐? 야, 여기 봐.
자, 이렇게 되지? 그래서 따라오는구나. 여기 보면 얘가 빨주노초파라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A, B면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더 간격이 커진 얘죠. 얘가 C더라는 거지. 에너지가 작은 쪽에 얘가 D더라는 거지.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면 얘 656나노미터 있죠. A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여기 그 그림에 보면 3에서 2로 떨어지잖아. 그래서 얘는 N3에서 N2로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바로 옆에 거는 N4에서 N2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C는 어디에서 떨어지는 거니? N2에서 N1로 떨어지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라이몬 계열의 가장 에너지가 작은 애야. 얘는 뭘까요? 파션 계열의 에너지가 가장 큰 애가 D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니? N 무한대에서 N3으로 떨어지는 이런 애겠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는 N3으로 떨어지는 애, 이쪽에 있는 애는 N2로 떨어지는 애, 얘는 N1로 떨어지는 애. 이렇게 된다. 얘는 N3으로 떨어지는 것 중에 에너지가 제일 큰 애. 얘는 N2로 떨어지는 애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 그 다음 두 번째 거. 얘는 N1로 떨어지는 것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관계식을 갖고 있다. 거의 대부분 요거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조금 확장한다 그러면 양옆에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얘네들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이 라인 있죠. 선 스펙트럼. 얘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에너지는 무조건 여기서 주어주는 것처럼 뭐다? 간격이다. 3에서 2까지의 간격을 에너지로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A 전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A 전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A 전위는 뭐예요?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N3에서 N2로 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델타 E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봅시다. 간격이어서 선생님이 델타라는 말을 쓰는 거야. 우리 보통 과학에서 델타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것이거든. 그러면 나중값이 어떻게 되니? E2에서 E3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걸 그대로 저 식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자 2의 제곱에 1, 3, 1, 2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자 3의 제곱에 1, 3, 1, 2 이렇게 할 것이야.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얘가 뭘로 나온다? K값으로 나온다고요. 이렇게. 일반식에서는 K값으로 줍니다. 상수값이니까. 그럼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 없잖아. 어떻게 계산해야 돼? 4분의 1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36분의 얼마가 돼? 5 이렇게 되죠. 그리고 K값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이거의 절대값인 36.5라는 요 값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다? 3에서 2로 떨어졌으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값이 바로 뭐예요? 발열이죠. 발열.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발열이라는 표현보다는 방출이라는 표현을 써보자. 방출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의 의미가 방향성의 의미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흡수할 때는 플러스 값이야. 방출할 때는 마이너스 값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바로 A 전위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나온 김에 B 전위까지 한번 구해보자고. 다 같은 방법이야. B 전위는 어떻게 되죠? N4에서 N2를 2로 떨어지는 거잖아. 이게 바로 B 전위다. B 전위도 똑같은 식으로 델타 E,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처음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자 2의 제곱에 K 여기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의 제곱에 K 이렇게 쓸 것이야. 자, 얘는 플러스 플러스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자 4고 여기는 16이니까 16분의 얼마가 돼야 될까? 3이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16분의 3이라는 수치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고. 그럼 16분의 3이 어디서부터 어디 갔을 때가 16분의 3이 되는지를 외울 필요는 없어.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뭘로 아까 C전위까지만 합시다. D전위 해도 되고 뭐 C전위 다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C전위는 어떻게 할 거냐? C전위가 뭐예요?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잖아.
N2에 올라갔다가 N1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델타 EC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구하니? 2에 1 마이너스 2, 2 이렇게 돼야 되지. 자,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에 K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의 제곱에 K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얼마가 나와야 되겠니? 얘는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3K 이렇게 되겠네. 역시 이제 4분의 3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죠. 이렇게 된다. 할 수 있겠니? 자, 우리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배우는 것 중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수소잖아. 수소에서 원자핵에 있는 전자에 붙어 있는 전자를 완전히 띄어낼 때 어떤 일을 벌일까?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를 완전히 뛸 때는 얘를 완전히 무한대까지 끌어 올릴 때지. 무한대까지. N1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런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 가장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 첫 번째 껍데기에 있는 전자를 갖다가 에너지를 줘갖고 완전히 무한대로 분리시켜버리는 걸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뭐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한번 구해보자는 것이지.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것이야? 자, 델타 E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이렇게 씁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이게 원래 N1에서 N 무한대까지 끄집어 올리는 거잖아. 그러면 자, 어떻게 돼야 돼? 2의 무한대 나중값에서 2의 1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에 K,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의 제곱에 K 이렇게 되잖아. 자, 니네 알겠죠? 어떤 상수를 갖다가 무한대 엄청 큰 숫자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거 그냥 0이잖아. 그죠? 0이지. 0에 가깝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1312 kJ per 몰이더라. 이렇게 된 거야. K가 1312잖아. 요게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된다. 이게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A를 해볼까? A 전위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 A 전위는 N3에서 N2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델타 EA를 자, 물리학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씁니다. 2에서 E3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니까 앞뒤 상관없어요. 어차피 절대값 간격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나온 값에 대해서 다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다. 이게 바로 물리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면 되는 거야. K 값이 13.6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야. 이게 물리에서 이제 다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보의 수소원자 스펙트럼이다. 그러면 이제 나온 김에 여기다 살짝 물리학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물리학 1에서 주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 거냐면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뭐 이런 에너지 준위가 있다 해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다 해봐. 그랬을 때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E1이라 그러고 여기를 E2라고 하고 여기를 E3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이 간격이 에너지 간격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거 동의가 가능한지 봐봐. E1은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그죠? 전체 E1은 이거 더하기 이거가 맞죠?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애를 우리는 F1이라고 해봐. 여기를 F3라고 하고 여기를 F2라고 한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풀어서 예쁘게 써볼까요? 어떻게 쓸 수 있어? HF1으로 쓸 수 있죠. HF2로 쓸 수 있지. HF3로 쓸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따라서 H 다 날려버리면 결국은 F1은 F2하고 F3 이렇게 진동수로도 나타낼 수 있더라는 거죠. 가능하지? 가능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 이걸 어디 있어? 이거. 파장으로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는 거잖아. 그죠? 파장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자, E1 다시 한 번만 쓸게요. E2 플러스 E3 이렇게 되는데 얘를 갖다 어떻게 쓸 수 있어? H의 람다 1분의 C죠. 이건 광속이다. H의 람다 2분의 C죠. H의 람다 3분의 C죠. 양변에 HC 날려버려. 상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니? 이렇게 된다. 람다 1은 분의 1은 람다 2분의 1 플러스 람다 3분의 1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 니네들한테는 시험 문제 이렇게 안 준다고요. 이렇게 안 준다고. 이거 통분해봐. 어떻게 되겠니? 람다 1분의 1은 어떻게 해야 돼? 람다 2 곱하기 람다 3에 람다 3 플러스 람다 2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통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니네들도 헷갈리게 하려고 람다 1은 어떻게 돼? 위아래 바꾸면 되죠. 람다 2 플러스 람다 3에 람다 2 곱하기 람다 3 이런 식으로 준다. 이 문제를 준다는 거지. 이거 보기에 이렇게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표현 방식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것들을 문제로 준다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물리에서 이제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것이지. 관계를 물어볼 때 이런 거 따질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수원자 스펙트럼, 보어의 수원자 스펙트럼은 특히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계산하는 과정, 그 과정이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고 최근에 수능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 일단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선생님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이제 물리 파트에서 요게 한 문제씩 꼭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봅시다. 됐죠? 적어봐.